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사연들을 보면서 귀신 이야기나 요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고 이건 뭐지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렇게 모르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 향수 냄새 귀치, 그것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생각을 한 게 사연 이야기가 아닌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귀신, 요괴, 신수 가리지 않고 골고루, 편식은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그 첫 대상은 여우요괴들입니다. 그럼 기묘한 요괴 이야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대표적인 여우 요괴 중 하나죠. 한중일 삼국에서는 구미호는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해서 남자를 홀리는 요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간을 취하죠. 이렇게 간을 취한다는 설정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이 내장부터 빼먹는 식습성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을 비롯한 내장기관이 부드럽고 기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실제 여우는 간을 먹긴 먹지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유명한 구미호는 아무래도 그 뿌리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미호 관련 기록인 중국 산해경에 꼬리가 9 달린 여우인 구미호는 청구국에 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청구국이란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이고, 일본의 여우신령을 모신다는 이나리 신사에서도 여우신령은 한국계라는 것을 공인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여우요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간 빼먹는 전설의 고향 먹여 살렸던 구미호가 있고, 신수에 가까운 존재로 여긴 천호가 있는데요. 천호를 설명한 고서들을 보면 여우는 50년을 넘게 수행하면 여성으로 변할 수 있고 100년이 넘으면 무녀, 미녀 혹은 남성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수행하여 천호의 지위에 오르면 여우는 옥황상제가 있는 청계의 궁정에서 일을 한다. 천호는 꼬리가 9개이고 황금색이며 일월궁에서 일하는데 부적을 그려 제사를 지내는 날 음양에 통달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그 천호 중 유성신이라는 개체는 신라시대의 신으로 섬겼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호와 천호의 결정적인 차이, 그건 천호가 하늘에 엄청난 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호가 아닌 일반 구미호는 죄를 지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지만 천호는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천호는 청계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퇴치는 하지 않고 대신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의 신성성이 훼손되면서 이때부터 여우의 이미지는 요괴에 가깝게 변하게 되는데요. 왜 여우의 신성성이 훼손됐는지는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고대 한반도에 9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9부족이 풍년이 들고 강대해지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땐 반대로 골치이고 좋지 못한 일이라 그 9부족을 두고 여우를 요괴로 강등한 구미호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수인 천호와 달리 사람들을 잡아먹는 요괴다 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구미호 전설이 급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천호라는 호칭 또한 그 의미가 변질되면서 호리정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봉신연이에 나오는 달기죠. 구미호 대표 누님 달기를 말할 땐 천호라 하지 않고 천년 호리정 또는 구미호 호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기 누님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천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달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말이죠. 달기를 처형하려던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자마자 넋이 나가서 처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참수인인 망나니가 고자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조차 반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달기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뒤에나 겨우 형을 집행했다더라는 그런 말이 전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이때 달기가 죽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이 호리정은 일본으로 가면서 요호가 됩니다. 영화 파묘에서 나온 아베노 세이메이도 하얀 여우가 어미라고 하죠. 요호 쿠즈노와. 하얀 여우 백호는 조선 건국 실화에도 등장합니다. 백응염에게 백호가 막대한 자금을 벌어줘서 조선 건국에 이바지했다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설화에도 천호처럼 말이죠. 여우가 1000년을 살면
매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우 요괴 설화를 보면 대부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인지 구미호든 천호든 호리정이든 요호든 여우 요괴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싸잡아서 구미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산백과에서는 꼬리가 하나든 아홉이든 그냥 요술쟁이 여우는 다 구미호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호와 매구는 다른 대상인 거죠. 그리고 매구는 설화들을 보면 구미호보다 아래로 보고 있고요. 그 예로 우리나라 설화들 중 부산광역시 용천관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승천을 난 황룡이 있는데, 황룡이 그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하니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천년 묵은 여우를 없애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황룡은 처음엔 매구와 좋게 끝을 보려고 하죠. 타일러서. 그러나 구미호도 아닌 매구가 겁도 없이 황룡에게 시비를 걸었고 매구는 황룡에게 죽임을 당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매구는 황룡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감히 황룡과 겨루었으니 구미호급으로 전설에 남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황룡은 이때 매구와 싸우다 여의보주를 잃어버리는데 여우구슬의 유래가 용의 여의보주는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는 구미호와 달리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례가 없었는데 현대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그 소재가 자주 다뤄진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드라마 구미호전에서 나온 주인공 구미호가 이 천호급 구미호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우 요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설의 고향 구미호와 다른 여우 요괴들과 구분이 되시나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사람이 득도를 하면 신선이고 사람 아닌 존재가 득도를 하면 요선이라고 하잖아요. 천호는 이런 요선급이고 구미호는 요선급 능력을 가진 요괴. 용으로 치면 그 뭐냐, 천호는 금용, 구미호는 흑용 그쯤? 그리고 매구는 구미호보다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무기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엔 여우 요괴들과 관련된 설화에 대해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요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요기를 찾아서 여러분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